네, 세상 풍속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우리의 소명이겠죠. 요즘 뭐 이 소비 패턴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유통, 소매, 판매 이런 관련돼서 애널리스트를 직접 모셔서 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오리나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함이 저랑 비슷하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저도 이름이 좀 어려운데. 자, 최근에 보면 1인 가구가 많이 급증해서 편의점 출점들이 매우 빠르게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일련의 보도인데, 하지만 최근에 이 편의점들 늘어나는 속도는 좀 주춤하고 있다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일단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편의점 개수가 총 42,071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총 인구 대비해서 편의점 점포가 커버하는 인구 수를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점포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점포가 한 1,230명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300명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저희가 출점이 훨씬 더 많이 됐기 때문에 한 점포당 커버하는 인구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 대비 출점이 정말 많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18년도 말에 공정위에서 자율규약 관련해 승인을 하면서 담배권 소매점 출점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담배요? 네. 그래서 오늘 엊그저께 나온 거 보니까 액상 담배가 편의점에서 판매가 또 금지.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해서 또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담배권 기준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보통 구멍가게 가시면 담배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매점까지 고려해서 출점 기준이 강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50m 바운더리만 고려해서 출점을 했었으면 됐던 게 100m로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은 거리 안에 있는 점포들을 고려해서 출점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미 많이 출점이 된 상황에서 향후에도 신규 출점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간 과점 상태가 되는 겁니까? 뭐 편의점의 천국 일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일본이 지금 편의점 개수가 한 58,0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패밀리마트 탐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4만 개 때도 포화라고 했고 5만 개 때도 포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포화인 것 같다. 그래서 6만 개까지 정도면은 이제 목에 다 찰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출점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다. 포화가 좀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원고에 보니까 올해 말부터 편의점 재계약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어떤 네. 이유에서 이렇죠? 편의점이 매년 착착 이제 증가한 것 같지만 이제 연도별로 순증을 보면은 2014년도에 이제 한 1,240개 정도 출점이 됐고요. 2015년도에 갑자기 증가해서 3,300개 증가했고요. 2016년도 4,600개, 2017년도에 5,300개 가량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이 통상 5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2014년도에 출점했던 점포들이 올해 재계약을 이제 맞게 되는 거고요. 재계약이라 하면은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신사 가입했을 때 이제 2년 약정 끝나면은 번호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편의점 점포도 이제 뭐 A사랑 계약을 하다가 재계약 시즌이 되면은 B사로 간판을 바꿔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간판만 바꿀 수 있다는 네, 거죠. 간판 바꾸고 뭐 안에 있는 상품, PB 상품 같은 거 바꾸는 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가 되는데 그 폭이 내년, 내후년 갈수록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 예를 들면 FA 시장이 풀리는 선수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게 올해부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출점이 어려워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계약 시장에서 누가 이제 많은 점포를 가져오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위너는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럼? 위너는 저희가 세 가지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점주 입장에서는 이제 일매출액이 아무래도 높은 브랜드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매출액이 높게 나와야지 점주가 월간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2017년도 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 GS 리테일이 가장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일한 일매출액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배분율이 높은 브랜드가 유리합니다. 배분율이 하면은 점주가 가져가는 몫이 클수록 그러니까 본부한테 지급하는 로열티가 좀 작을수록 더 유리하다 보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해서 지금 업체들이 배분율을 높여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게 그러면 점주가 많이 가져가니까 본부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배분율 높여주는 작업 때문에 실제로 타사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배분율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P 곱하기 Q의 관점으로 봤을 때 Q의 증가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부 임차 비중이 높은 업체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A 시장에 풀리는 이제 점포들은 점주 임차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점주 임차라 하면은 점주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반대로 본부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본부 임차 형태는 이제 계약이 끝나더라도 그 자리는 영원히 본부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뺏기지 않는 점포를 뺏기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점포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유리한 업체를 찾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승자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 탑픽은 GS 리테일이고요. GS 리테일. 네. 네, 그 얘기를 원했거든요. 아, 네. 자, 좀 더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봐야 되는데요. 어제 이제 시장의 핫한 이슈는 뭐 IT와 관련돼서 인공지능, AI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소매 유통 쪽에 인공지능 그러면 무인 점포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무인 점포 시장에서는 과연 무엇이 또 이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동안의 무인 점포라 하면은 이제 말만 무인 점포고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이 했던 계산 작업을 그냥 손님이 하는 셀프 형식의 점포들이었는데요. 근데 네. 9월 30일에 이제 이마트24 정말 무인 점포라고 볼 수 있는 형태의 점포가 오픈을 했습니다. 신세계 INC가 새로 이제 신축한 데이터 센터 1층에 있는 점포이고요. 아마존 고가 이제 그냥 입장하셔가지고 물건을 집어서 나오기만 하시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마트24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스트 픽앤아웃이라고 그냥 물건을 들고 나오기만 하는 되는 형태로 물론 되어 이제 있습니다. 뭔가를 장착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증할 수 있는 결제도 그렇죠. 네, 들어가실 때는 스페이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누르시면은 이제 입장할 수 있는 QR 코드가 나오고요. 그 QR 코드를 저희가 지하철 개찰구치 통과하는 것처럼 찍고 들어가시면 이제 바로 쇼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요. 들어가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술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저희 갔을 때 네. 아예 스페이가 안 깔려 계신 분들도 이제 우연히 오셨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깔고 이제 물건 사가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장에 가시면 천장에 한 30여 대 가까이 되어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네. 매장은 14평 정도인데요. 그 카메라가 저희가 뭐 물건을 보고서 이게 뭐다, 이게 마이크를 보고 마이크다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은 물건을 보고서 이 사람이 뭘 집었구나라고 바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매대의 선반에 이제 무게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네. 850개 정도 달려 있는데 총 무게가 어느 정도인데 이게 빠졌으니까 이 물건이 빠졌겠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매장을 통과할 때 나올 때 이제 자동적으로 스페이로 결제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결제 완료까지 짧게는 한 5초 정도 그리고 좀 길게는 한 10여 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네. 약간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는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걸렸는데 하여간 어느 행위를 하든 간에 이제 결제는 다 무리 없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점포를 확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테스트 베드 형태로 나온 점포라서 뭐 되게 가까우신 분들은 한번 가셔서 경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기한 문물이 자꾸 등장하는데요. 뭐 어쨌든 경험을 해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뭐 핀테크가 많이 또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뭐 스마트폰으로 깔아가지고 저도 어렵더라고요. 좀 많이 좀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간편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간편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CCTV가 많으면 감시받는 듯한 느낌도 그렇죠.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네. 있죠. 네. 자, 아마존고가 아무래도 글로벌리 하기에는 상징성이 있는 무인 점포가 될 텐데 이 아마존고가 유통업계에서 일으키는 변화 어떤 것으로 포착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존 고가 처음에 나오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이런 형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점포도 꽤 늘린 상황이긴 그렇게 들고 그냥 하고. 나와버리면 되네요. 네, 그냥 나와버리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담배라든지 아니면은 FF 식품 같은 것들은 또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인력이 조금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존 최종 목표는 사실 아마존 고의 점포를 단순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향후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들
업체들한테 이 기술을 공급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세계 INC 같은 경우도 이제 보유한 리테일 테크 기술들을 모듈화해서 이제 국내 및 해외 유통업체들까지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통업체들이 다들 트래픽 감소 및 이제 고정비 부담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인건비 절감하고 또 가맹점 운영 효율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그룹사 안에 있는 SI 업체들한테 좀 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휴먼 인디게이터, 인간 지표로 보는 게 저희 집사람인데요. 저희 집사람의 소비 패턴을 보면은 쿠팡을 엄청 많이 써요. 그렇죠, 많이 쓰시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데 네. 뭐 마켓컬리 뭐 이런 거 막 네, 네. 맨날 누워가지고 이렇게 주문하더라고요. 네, 백화도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얼마 전에도 이 쿠팡이 택배 사업자를 반납을 또 했어요. 네, 이 네. 로켓 배송 의미 이외에도 뭐 3PL 사업에 진출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건 어떤 의미이고 배경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유일하게 성장을 하는 게 편의점이고 그리고 네. 온라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쿠팡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온라인 많이 쇼핑.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2018년도 작년에 이제 쿠팡이 처음으로 택배 사업자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3PL 사업까지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했던 건 이제 2PL인 자사 물량이었거든요. 네. 로켓 배송 물량이다 보니까 자기 물건만 했었는데 3PL이라는 것은 PPL의 일종 그냥 뭔가 그러니까 아예 타사의 제품을. 물건을 받아서 이제 운송을 하는 타인의 물건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가 이제 택배. 그다음에 3PL이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택배사들이 좀 긴장을 하는 계기가 됐었죠. 왜냐면은 그냥 자기 물건들만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랑 똑같은 걸 하겠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발표였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긴장했었습니다만은 올해 8월에 이제 사업자 인증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9월달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리스트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로켓 배송 물량만 하기에도 지금 좀 벅찬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워낙에 로켓 배송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물량 소화에 집중을 한 다음에 향후에 사업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통업계 강자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쿠팡에 대해서 잡음이 좀 많았어요. 또 네. FI에 해당하는 소프트뱅크 투자 관련된 잡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예, 지금 올해 9월 달에 이제 금감원에서 쿠팡에 대해서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영 계획, 개선 계획을 마련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보고하라는 요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적자가 올해도 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알 수가 없고요. 그거는 소프트뱅크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비전 펀드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이제 우버나 최근에 상장이 불발됐던 위워크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관련한 발생 손실로 최소한 5.9조 원 정도 이제 상각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보도도 됐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자금 유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 관련 취급고 관련 성장은 누구든지 이제 볼 수 있을 만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투자 유치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걸 쭉 들으신 분들은 뭐 저희가 타이틀은 생활 속 투자 아이디어 이래서 소매 판매 뭐 유통 우리나라 연구원은 또 화장품도 커버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쭉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탑픽 기업들이 앞서 잠깐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애널리스트한테 기업 여쭤보는 거 제일 실례인 건 아닌데 그래도 몇 가지는 얘기 좀 아웃라인만 좀 잡아주세요. 관심 있게 보시는 상장된 기업들 쿠팡이 상장이 안 돼 있어. 그렇죠. 안 돼 네.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 유통 중에서는 GS 리테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신세계 INC 같은 신세계 INC 아까 경우는 등장했어요. 네, 네. 그룹사 SI 업체로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GS 리테일, 신세계 INC 그냥 커버리지를 하고 계시고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정도
네, 네, 여기까지 레포트에 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 컴플라이언스 뭐 저기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또 수고해 주신 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